네,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쌍곡기하학의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포항카레 디스크 모델로 표현된 쌍곡기하학 모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도구인 반전사상, 그 반전사상의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전사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먼저 반전의 기준이 되는 원이 있습니다. 중심이 O고 중심이 O 그리고 반지름이 I인 그런 원이 있어요. 이 원을 감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전을 해볼 텐데, 그러면 이 원의 내부거나 외부거나 원위에 있어 상관없지만 단 여기 중심이 O인 경우, 중심 O인 점에 대해서는 반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점 P가 있는데 점 P는 원의 중심 O는 아니었어요. 네, 그럴 때 이거의 반점을 우리가 P 프라임이라고 썼는데, 반점은 P의 반점 또는 인버스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P의 인버스 포인트는 뭐냐? 네, 여기다 그림 그려볼까요? 어떤 점 P가 있으면 이 점의 반점은 OP를 연장한 직선이 존재할 텐데, 반직선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P 프라임이라는 점이 있어요. 네, 이 사이에 OP 그리고 OP 프라임의 곱이 OP 그리고 OP 프라임의 거리의 곱이 반지름 R의 제곱과 일치하는 그런 점. 네, 그래서 P가 하나 있으면 중심에서부터 같은 방향으로 선을 그은 다음에 거리의 곱이 반지름의 제곱과 일치하도록 그렇게 잡아준 점이 저게 반점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 이 반점을 찾아가는 기하학적인 방법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먼저 썼냐면 그림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 어떤 점 P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 대응되는 반점을 어디다 그리면 되느냐? OP를 연결한 이 성분이 이 반직선에 있다 그랬는데, 네, 이 반직선과 수직이면서 P를 지나가는 이런 선을 그어볼 수 있었어요. 네, 그때 요 만나는 점 두 점이 있을 텐데, 그 T 하나를 이거라고 하면 그럼 이 T에서 이제 원의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그려서 이 OP랑 만나는 이 접선을 그려도 같은 점에서 만나겠죠. 이 점이 주어진 점 P에 해당되는 반점 P 프라임이에요. 반대로 점이 바깥에 있다면, 원 바깥에 있다면 바깥에서 원에 접하는 접선 두 개를 그어서 그 접점들을 연결한 선과 중심과 OP, P 프라임을 연결한 그 교점으로 우리가 반점을 찾아갈 수 있겠죠. 네. 그럴 때 이 반전이라는 이런 연산에 의해서, 이런 매핑에 의해서 옮겨지는 점들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마라는 원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전을 생각할 텐데, 이 중에서 포항카레 직선, 즉 포항카레 직선 또는 쌍곡 직선이라는 것들이 뭐였었냐면, 여기서 이 원이랑 이렇게 직교하는 그런 원호 또는 중심이 아니라 지름이라는 직선이나 아니면 이렇게 주어진 포항카레 원과 포항카레 디스크와 직각으로 만나는 그런 원호 델타, 이런 것들이 포항카레 쌍곡 직선의 역할을 했었어요. 네, 그랬을 때 요 감마가 아니고 감마에 대해서 델타를 반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 원의 나머지 부분 있죠? 나머지 부분으로 대응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이 중심에서부터 연결을 해보면 이 점 Q가 있었으면 Q 프라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만날 때 델타 프라임을 하면 델타가 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성질들이 무엇이냐면, 역시 우리가 살펴볼 건 감마라는 건 중심이 O에 있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이에요. 이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전 사상을 볼 건데, 반전 사상, 그 반전 사상에 대해서 어떤 원들이 또는 직선들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포항거리 직선들, 삼곡 직선들이 우리 관심 있는 거니까 삼곡 직선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이 직교하는 원 또는 반지름을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 즉 지름. 그래서 먼저 지름에 대해서 보면 중심 O를 지나는 직선이 있어요. 중심 O를 지나는 직선을 반전을 하면 그러면 역시 중심 O를 지나는 직선이에요. 반대로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중심 O를 지나는 직선이 있으면 이를 반전을 하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O를 지나지 않는 직선. 중심을 지나지 않는 직선. 중심이 있으면 중심만 지나지 않는 다른 직선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직선을 반전을 하면 물론 이 O를 지나지 않는 직선은 이건 쌍곡 직선은 아니에요. 그죠? 쌍곡 직선은 두 가지 형태가 있었죠. 감마와 직각으로 만나는, 직교하는 그런 다른 원이거나 아니면 직교하는 직선이거나, 즉 지름이거나 수직으로 만나는 직교하는 그런 원들이 쌍곡 직선이었는데, 중심 O를 지나지 않는 직선은 이건 쌍곡 직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직선이 반전에 의해서 어떻게 변환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자, 중심 O를 지나지 않는 직선은 뭐로 이동이 되냐면 중심 O를 지나는 원이에요. 자, O를 지나는 원. 이런 원은 중심을 지나가는 원은 역시 쌍곡 직선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중심을 지나가는 쌍곡 직선은 전부 다 지름들이어야 돼서 만약에 직선이 아니고 어떤 원이 중심을 지나간다 그러면 이 각도가 90도가 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어떤 경우를 생각할 수 있냐면 중심 O를 지나지 않는 직선. 여기는 지금 직각으로 만나는 쌍곡 직선들도 있었지만 직각이 아닌 이런 원들, 직각이 아닌 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가 직각이 아닌 그런 원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원은 어디로 가느냐? 이건 역시 O를 지나지 않는 원으로 가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O를 지나는, 잘못 썼네요. O를 지나지 않는 원은 원으로 가요. O를 지나지 않는 경우엔. 자, 그 중에서 특별히 O를 지나지 않는 원 중에서 특별히 직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감마와 직교하는 원이 있으면, 자, 이건 예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델타라는 곡선이 감마와 직교한다, 즉 포항거리 직선이다라고 하면 그걸 반전을 하면 그건 자기 자신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기 자신이에요. 반전을 하면 자기 자신으로 간다. 델타가 있으면 델타가 가요. 그 중에서 델타의 내부는 델타의 내부로 이동하더라. 그러니까 이 내부, 델타의 내부가 있었죠. 이 내부를 반전으로 보내면 그러면 이쪽 감마 바깥쪽에 있으면서 델타의 내부로 이동하더라는 거예요. 또 이 반전은 이 포항거리 디스크의 감마에 의한 반전은 이 원의 내부를 바깥으로 보내고 바깥을 한쪽으로 가져오니까 이 영역 있죠. 포항거리 디스크 내부면서 델타 바깥쪽에 있는 이 영역은 반전을 하면 이제 전체 나머지 바깥쪽으로, 이 전체 평면에서 두 디스크의 합집합, 그거에 이제 여집합이 되겠죠. 네, 그 부분으로 이동이 되더라. 자,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자, 중심을 지나는 직선은 왜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이동되느냐? 이건 그리고 그림만 그려보면
분명할 거예요. 여기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지나는 직선이 있다. 그랬을 때 그거의 반전을 생각해 보면, 가령 이 점은 고정돼 있어요. 근데 이 점 P는 P' 갈 거고, Q는 Q' 갈 거고, 더 가까이 가면 R 하면 더 멀리 R'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감마라는 원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중심을 지나가는 직선이 하나가 있으면 이 부분이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여기 원 위에 있는 점까지 이 짧은 반지름이 이 점에서부터 나머지 저 멀리 무한대까지 직선을 만들어줘요. 반대로 이쪽 반지름이 왼쪽 저 멀리 무한대까지 직선을 만들어줘요. 네, 그래서 중심을 지나는 원은 반전 사상에서 자기 자신으로 이동돼요. 자, 그런데 중심을 지나지 않는 직선의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제 원가르 디스크 한마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떤 직선을 하나 그릴 텐데, 이런 직선을 중심 O를 걸고 O를 지나지 않는 직선이에요. 자, 여기 이런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직선 A. 그래서 중심 O를 기준으로 이 원가르 디스크를 대상으로 대해서 이 L이라는 직선을 반전으로 보내면 어떤 도형이 될까라는 거예요. 우선 L 위에서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죠. 고정되어 있는 점, 이 점은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원가르 디스크 감마에 대한 반전 사상에서 반지름, 원호 위에 있는 점들은 다 제자리에 유지돼요. 그래서 저 점들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제 P라는 점을 잡을 건데, 이건 중심 O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방향이에요. 또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그걸 연장해서 볼 거니까 O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 점이 P예요. 그걸 쭉 연장해서 이 위에서 이제 저 반전이 되는 점들을 찾아볼 건데, 가령 점 P의 반전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여기 앞서 내구점의 반점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직선을 그린 다음에 여기서 접선을 그립니다.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이게 P'죠. 자, 그러면 이 직선 L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세 점, 이 점, 네, 그 세 점이 이동이 되면 이제 이 점은 고정되어 있고 P'는 P'로 이렇게 이동이 돼요. 자, 그때 이제 나머지 다른 점들이 어떻게 이동이 될까? 직선 A 위에 나머지 다른 점들이 어떻게 이동이 돼요? 네, 정답은 요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이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세 점이 어디로 가는지 지나갔지만 나머지 요 L이란 직선 위에 다른 점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점 Q를 하나 줬다 하죠. Q라는 점은 선 L 위에 2의 점을 잡았어요. 물론 이게 원의 내부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Q가 이 원 바깥에 감마 바깥에 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저렇게 점을 잡으면 그러면 그거에 대응되는 여기에 대응되는 이제 반점 Q 프라임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Q 프라임은 이건 Q의 반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OQ하고 OQ 프라임 이걸 곱하면 반점이라고 했으니까 R 제곱이에요. 또는 이게 OP하고 OP 프라임의 거리를 곱해도 역시 R 제곱이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떤 비례식을 얻을 수 있냐면 OP하고 OP 대 O Q 이거의 비가 네, OQ 프라임인데 Q 프라임인데 OP 프라임 네, 이런 비례식 이런 네, 비례식을 얻을 수 있죠. 그죠? 이거 지금 내항을 곱한 게 이거 두 개고 바깥쪽 항들을 곱한 게 오른쪽이에요.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닮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는데 OPQ라는 삼각형 하고 네, O 삼각형 OPQ 프라임 OP 프라임 Q 프라임이라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아 있어요. 그죠?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뭘 알아낸 거냐면 네, 지금 점이 너무 멀리 갔는데 Q 프라임이 있어서 뭘 알아낸 거냐면 O, P 프라임, Q 프라임 이 삼각형이 네. 순서가 바뀌었네요. 그죠? O, P, O, Q 순서니까 여기는 O, Q 프라임, P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P라는 각도가 OPQ에서 P라는 각도가 직각이니까 각 OQ 프라임, P 프라임 이게 90도예요. 그렇죠? 저 요각이 90도였다는 거예요. 자,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LU에 있는 임의의 점 Q에 대해서 그거의 반전 포인트를 잡았더니 OP 프라임과 그 반전 포인트, 인버스 포인트를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 항상 직각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요각이 항상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 이게 직각이면 OP 프라임을 지름으로 하는 그 원위에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O와 P 프라임 이걸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있어서 이 Q 프라임은 항상 이 원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Q 프라임은 이건 O, P 프라임을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 그죠? 그래서 직선 L 위에 임의의 점을 골라내도 그거의 반전 포인트는 이런 원이 항상 존재하더라. 그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세 번째가 O를 지나지 않는 원으로 간다. 자, 세 번째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명제 놔두고 이거 해볼까요? 네, 이쪽에다가요. 다시 쓰도록 합시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에서 보고 싶은 게 O를 지나지 않는 원이 있어요. 벡터가 O를 지나지 않는 원이에요. 자, 원 감마는 이중이 되면 포함가리 디스크는 정해져 있고 이제 또 다른 원이 있어서 얘가 중심은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감마의 중심은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감마의 중심 O 기준이 되는 이 중심하고 이 새로운 원 델타 사이의 위치 관계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저 새로운 원 델타가 원래 포함가의 원의 중심 O를 포함하는 경우냐 또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냐 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볼 텐데 여기서 먼저 이 델타를 델타의 중심을 C 그리고 반지름을 S 이렇게 표현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케이스 1 첫 번째 케이스가 O가 델타의 외부에 있을 때 지금 델타가 O를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받는다고 했으니까 네, O가 델타의 내부에 있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거나 두 가지인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외부에 있을 때 델타가 외부에 있다는 이야기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 감마 중심 O 네, 그리고 요점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델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편의상 좀 크게 바깥쪽에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이게 델타라는 말이에요. 그죠? 물론 얘가 서로 만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델타가 O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걸 여기 있는 반지름들 사이의 관계로 보면 O에서부터 C까지 이 중심이 C라고 했으니까 중심 사이의 거리가 이게 S, 작은 원, 델타의 반지름보다 더 크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럴 때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볼 거냐면 일단 OC를 연결해봐요. 연결해서 만나는 델타와 만나는 교점을 A와 B를 찾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A와 B는 A와 점 A와 점 B는 어떻게 선택된 거냐면 네, OC, 직선 OC와 델타의 교점이에요. 자, 이제 이 위에 다른 점 P를 하나 잡아볼 건데, 그래서 P는 이제 델타 위 임의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P에 대한 반전이 인버전 포인트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일단 인버전 포인트가 어디 있을 거냐라고 해보면 OP를 연결한 이 직선의 안쪽에 들어가 있겠죠. 그죠? 감마 안쪽에 P가 감마 바깥에 있으니까 이거의 반전 포인트는 이 안으로 들어올 텐데 어떻게 그리냐? P에서 이 감마의 접선 두 개를 긋고 접점을 이어가지고 만나는 점, 그게 이제 P' 되겠어요. 그런데 P'을 찾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OP를 연장을 해서 여기 교점 Q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Q는 OP 이거와 델타의 교점, 델타의 또 다른 교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럴 때 우리 쓸 수 있는 성질이 뭐냐면 각 A, B, P 하고 각 A, Q, P가 같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은 각하고 이렇게 그은 각이 이게 원주각이라고 했죠. 원주각. 그죠? 원호 AP에 대한 원주각이라서 요 각들이 서로 같아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공통각이 있어가지고 그거로부터 닮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죠. 어떤 삼각형이 닮았나요? 삼각형 OPB라는 삼각형이랑 삼각형 OAQ라는 삼각형이 서로 닮아 있어요. 자, 그래서 거리의 비를 보면 OP 대 OB, 이 B가 OA 대 OQ, 네, 이런 거리 비가 성립할 거고 이거로부터 OP와 OQ를 곱하면 네, 그러면 이게 OA, OB를 곱한 것과 같고 네, 이걸 이 작은 원의 반지름 S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 OC를 가지고 써볼게요. 자, OA는 OC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예요. 반대로 OB는 중심 사이의 거리 OC에서 반지름 S를 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OC의 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으로 표현이 될 거고 지금 이 중심이 델타라는 바깥에 있다는 얘기가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가 되죠. 그죠? 자, 이제 이 P의
P의 반점, 여기 반점, 네, P 프라임을 찾아보죠. 그래서 P 프라임은 P의, 네, 물론 감마에 대한 지금 반전은 전부 감마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따로 쓰진 않겠어요. 이거의 네, 반점, 인버스 포인트가 됐어요. 자, 그럴 때 이제 O에서부터 P 프라임까지의 거리, 요 거리 알고 싶은데, 자, 이 거리는 네, 반지름 R 제곱을 OP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반점이니까 OP와 OP 프라임 곱하면 R은 여기 감마의 반지름이에요. 네, 감마의 반지름의 제곱을 OP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요 관계 OP 또 OQ 곱한 걸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OP를 분모로 내리려면 또는 한 번 더 써볼까요? OP에다가 OQ를 곱하면 이렇게 바꿔낄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OQ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모가 OC의 제곱 마이너스 S 제곱 이거의 R 제곱 거기에 OQ가 됐어요. 자, 이 숫자를 보면 지금 임의의 점 P를 잡아서 지금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건 중심 사이의 거리 OC 그리고 포항카리 디스크의 반지름 R하고 또 새로운 원의 반지름 S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니까 P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 숫자는 고정된 상수예요. 그죠? 고정된 상수예요. K라는 상수예요. 여기서 그 값이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 P 프라임이 OP 프라임이 어떻게 얻어지느냐라는 건 OQ라는 선분을 중심은 여기 O 고정되어 있고 OP 프라임 거리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OQ까지의 거리 그 거리를 어떤 상수배 여기서 지금 그걸 축소한 거죠. 요걸 축소해서 여기를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P의 반점이 어디로 가느냐? P의 반점이 이 Q 요 점을 축소해서 그래서 이 원래 델타라는 원을 반전을 시켜가지고 델타 프라임 찾으면 그럼 어떤 원이 되느냐? 여기 이런 선을 그어주면 요런 이게 델타 프라임이 되라는 거예요. 요원을 그대로 축소 상수배 상수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게 델타였었으면 그때는 저 값이 커져가지고 반지름하고 여기 분모 분자 사이의 관계 때문에 1보다 더 커지면 얘가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중심 O를 지나지 않는 원들은 전부 네, 중심 다른 원이 될 텐데 그 움직인 원도 역시 중심 O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원이에요. 자, 이게 반지름 포항카리 디스크의 중심이 이 반전을 하고자 하는 원 델타의 외부에 있을 때 증명이에요. 반대로 이걸 내부로 거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번째 경우가 중심 O가 델타의 내부에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제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그림이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거냐면 여기 감마라는 포항카리 디스크가 있어요. 네. 이걸 이제 여기에 다른 원 델타를 생각할 건데 그 델타가 이 중심 O를 포함하고 있는 O가 지난다는 뜻이 아니고 그 O가 델타라는 원 내부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델타를 넉넉하게 좀 크게 그려봅시다. 이러면 델타를 그렸어요. 그렇죠? 그럼 델타에 중심 C가 있을 거고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심 사이의 거리, OC 사이의 거리는 이제 델타의 반지름 S보다는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고정된 원 감마에 대해서 포항카리 디스크에 대해서 델타를 반전을 하면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델타가 감마 바깥에 있으니까 반전을 하면 이 안에 감마 안에 어떤 원이, 어떤 도형이 그려질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찾아갈 거냐면 일단 OC를 연장을 해서 여기 교점들을 찾아요. 그래서 AB는 A와 B는 OC와 OC 직선과 델타의 교점이에요. 자, 이렇게 교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 델타의 위에 있는 임의의 점들이 반전을 하면 어디로 갈 건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임의의 점 P를 하나 찾았어요. P는 델타 위에 이 임의의 점이에요. 자, 이 임의의 점에 대해서 P 프라임 반전 포인트는 이 그림에서 보면 이게 P 프라임 어디에 있을 거냐면 OP를 연결하고 거리가 OP 프라임이 OP 프라임 OP를 곱하면 반지름 R의 제곱이 되는 여기쯤 P 프라임이 있을 거예요. 있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저 P 프라임이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걸 OP를 쭉 연장을 하면 이 델타와 또 다른 점에서 만나죠. Q라는 점. 그죠? 그림이 바뀌었지만 아까 증명의 순서는 사실은 대동소이해요. 네, 그래서 Q라는 점은 OP 이거와 델타의 교점이에요. P가 아닌 또 다른 교점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닮은 삼각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네. 증명의 문장들은 아까와 진행 구조가 거의 똑같죠. ABP라는 각이랑 각 AQP. 그렇죠? 그래서 ABP 이 각도랑 AQP 이 각도가 동일한 호 AP에 대한 원주각이어서. 그렇죠? 자, 이거로부터 우리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삼각형, 네, O를 기준으로 OPB 하고 삼각형 OAQ. 그렇죠? 그래서 지금 Q라는 각도와 B라는 각도가 서로 일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막꼭지각이 또 하나 있죠. 막꼭지각, O에서 막꼭지각. 또는 이 경우에는 이 각도 서로 원주각이라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 각이 모두 같으니까 닮은 삼각형이 나오죠. 자, 이 닮은 삼각형으로부터 역시 우리 닮은 B를 찾을 수 있을 텐데, OP하고 OP 대 OB 이 거리의 B는 OA 대 OQ. 네, 이런 닮은 B를 찾을 수 있죠. 이거로부터 OP하고 OQ를 곱해봐요. OP 사이의 거리하고 OQ 사이의 거리를 곱해보면 이건 OA 곱하기 OB가 될 거고. 자, AB로 만든 이유가 이게 중심을 연결하는 직선과 만나는 거리이기 때문에 중심을 연결한 그 직선과 델타와 만나는 점들이기 때문에 O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를 중심 사이의 거리 OC, 자, 이 경우는 OC하고 마이너스 R이 되겠네요. 그죠? OC 마이너스 R이 아니라 여기 OA, 이 거리는 큰 원의 반지름 S에서 중심 사이 거리를 뺀 게 되겠네요. S 마이너스 OC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OB까지의 거리는 반지름 S에다가 중심 사이 거리를 더한 게 되겠어요. S 플러스 OC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도 S제곱 마이너스 OC의 제곱인데 양수값이죠. 여기서 S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큰 경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이제 P 프라임 P의 반점을 찾는 거죠.
한 점 생각해 보면 OP 프라임 사이의 거리는 마찬가지 R 제곱을 OP로 나누게 될 거고. 그때 이 OP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R 제곱에 OP, OQ에다가 OQ를 곱해. 이런 걸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S 제곱 마이너스 OC의 제곱, R 제곱 그리고 OQ. 마찬가지 이 경우에도 이 값이 K라고 하면 0보다 큰 그런 값이 되죠.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 OP하고 OQ가 서로 반대 방향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성분의 길이가 그렇다는 뜻이고, O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해 보면, 이거 반직선이 아니고 O에서 P까지 가는 벡터를 생각해 보면, 이건 O에서 Q까지 가는 벡터, 이거에 사실은 마이너스 K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K. 방향이 반대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임의의 P에 대해서 P 프라임을 찾는 방법은 일단 이 중심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Q, 이 Q를 저 값만큼 마이너스 K배만큼 곱해서 얻어지는 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점들을 쭉 연결하면 결국 큰 원 델타가 축소되면서 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대칭이 되면서 여기에 이런 원이 생기겠죠. 그죠? 큰 원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 중심을 지나지 않는 그런 원이 얻어지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델타가 중심 O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두 경우 모두 중심을 지나지 않는 원으로 대응이 되더라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중에 특별한 경우로 이제 델타가 주어진 원가래 서클 감마와 직교하는 경우. 직교하는 경우에는 O는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내부로 간다. 그런 그림 그려봤었죠. 이런 델타를 생각해 보면 이 델타는 델타 프라임이 델타 자기 자신인데, 그때 여기 있는 점들은 이 점으로 연결하는 거죠. 실제 내부점이 내부점으로 이동되는 이유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델타 프라임이 델타, 이건 우리 이미 증명을 했었던 내용이에요. 3.5에 5번에서 확인했었던 사실이고, 여기 감마라는 원이 있고, 이거에 수직으로 만나는 델타라는 원이 하나 있다. 여기가 직각, 그리고 여기도 직각. 이렇게 생긴 원이 있으면 중심 O에서 먼저 P를 델타 내부에 임의해서 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점 P가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죠. 델타 내부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는 점 P. 그러면 P는 이동이 돼도 P가 실제 이동이 되면 어디로 갈 거냐면 여기서 이런 P 프라임 가겠죠. 그렇죠? 이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보면 얘를 연장을 해서 OP를 연장해서 만나는 점, 델타와 만나는 점 Q와 Q 프라임을 잡아보죠. 그러면 Q라는 점, 그 다음에 Q 프라임이라는 점, 이거는 전부 OP를 연장한 직선과 델타의 교점이에요. 두 교점들이에요. 자, 그럴 때 이 Q 프라임이 Q 프라임으로 쓴 이유가 이게 반전. 이유는 지금 감마하고 델타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감마 델타가 서로 수직이면 수직인 원 델타 위에 있는 점은 델타 위에 있는 점으로 가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게 P가 델타 내부라 그랬으니까 O에서부터 거리를 재보면 Q까지 OQ 거리가 제일 짧고 그 다음에 OQ 프라임은 좀 멀고 그 사이에 OP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OQ 사이의 거리와 OQ 프라임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곱하면 이게 반지름 R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건 OP하고 OP 프라임도 반점이라고 했으니까 반점인 경우엔 거리의 제곱이 이렇게 같아질 거예요. 자, 그때 이제 P 프라임이 다시 델타 안에 있다 또는 Q와 Q 프라임 성분 위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럼 OP 프라임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겠죠. 자, 요 관계식으로부터 네. 네, 반지름 R 제곱이 있었는데 이 R 제곱을 OP로 나눠보죠. 또 R 제곱을 OQ로 나눠봐요. 또 R 제곱을 OQ 프라임으로 나눠봐요. 지금 이런 부등호 관계에서부터 그걸 오합들을 동일한 분자 밑에 분모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이 부등호 관계의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요 R 제곱을 OQ로 나눈 요 값이 첫 번째 값이 뭐냐면 OQ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R 제곱을 OP로 나눈 게 이게 OP 프라임이에요. 그리고 R 제곱을 OQ 프라임을 나눈 게 OQ예요. 그 사이에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더라는 거죠. 그죠? 즉 P 프라임도 OQ보다는 더 길고 OQ 프라임은 보다는 더 짧고 그 성분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P 프라임도 델타의 내부, 델타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델타 내부에 있던 점, 여기 있는 점들이 여기로 가라. 네. 다음으로 저 반전 사상에 의해서 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합니다. 네. gamma는 역시 중심이 오고 반지름 R인 그럴 때 이 감마의 감마에 대한 반전 사상에 의해 어떤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느냐. 네. 각의 크기가 보존돼요. 네, 각이라는 건 어떤 직선과 직선, 반직선과 반직선이 이루는 그 사이 각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근데 이 쌍곡기하에서 포안카레 디스크 모델에서는 쌍곡 직선, 즉 지름이거나 포안카레 디스크와 직각으로 만나는 직교하는 그런 원들, 그게 직선의 역할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에서 사실은 원들이니까 원의 접선을 그어서 접선 사이의 유클리디안 각도, 그게 우리의 각의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그 각의 의미가 반전 사상을 취해도 각이 달라지지 않고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기하학에서 어떤 변환이, 어떤 사상이 각을 유지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상을 컨포멀 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버전 매핑은 컨포멀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데 각의 크기는 보존되는데 방향은 바뀌어요. 오리엔테이션, 각의 크기, 그러니까 A부터 B로 가는 각도라면 그게 반전으로 보냈을 때 각이 돌아가는 방향은 바뀐다는 거예요. 크기는 유지되지만. 자, 또 점 4점을 선택했어요. A, B, P, Q. 이거 O가 있는 그런 점들이. 그때 이거에 A 프라임, B 프라임, P 프라임, Q 프라임 이걸 각
사이의 반점이라고 할게요. 네, 그럴 때 우리 네. 이 보안가의 선분위에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여기 무한대에 있는 점 또는 보안가의 디스크 위에 있는 점, 보안가의 원 뒤에 있는 점 PQ를 잡아서 AP 나누기 BP, BQ 나누기 AQ 이런 값을 계산했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고 이거에 로그를 취하고 음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취하고 해서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쟀는데 그때 등장하는 요 거리의 B 있죠? 거리의 B 때 AP 나누기 BP, BQ 나누기 AQ 이렇게 한 거랑 그거에 모든 점들을 다 반전시켜서 나오는 내점 A 프라임 P 프라임, B 프라임 P 프라임, B 프라임 Q 프라임, A 프라임 Q 프라임 요거로 만들어진 B도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유지된다라는 사실을 보이면 사실은 반전사상에 의해서 보안칼의 거리도 쌍곡 거리도 유지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중에 이 두 번째 사실에 대한 증명은 선생님들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계 크기가 보존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계 크기가 왜 보존되느냐?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증명을 해보면 감마라는 보안카리 디스크가 있고 여기서 이제 본 각도가 있어요. 그 각이라는 걸 이렇게 그려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요 보안카리 디스크 안에서 어떤 각도예요. 그죠? 어떤 각도.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두 직선이 만나야 되는 거고 직선은 일반적으로 원호죠. 원호. 그죠? 이 감마와 직교한 여기서 직교하는 원, 그렇죠? 또 여기서 직교하는 원. 이런 원들을 그리면 그 사이에 만나는 점이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각도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점 P가 있고 이 방향 A 방향 그리고 이 방향 B 방향 두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중심으로 갔을 거고 먼저 각 임의의 각 임의의 각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각 A, P, B 그래서 A와 B는 그냥 방향을 같은 이직선에 있는 어떤 점에도 상관없고 P가 그 각이 생성되고 있는 그 중심점이에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원들을 그릴 수 있겠죠. 원들을 그려서 하나를 이 원을 델타, 이 원을 엡실론 이렇게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자, 델타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면 P에서 AP 방향 이거에 접하고 감마의 수직인 자, 이런 원이 항상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건 우리 합동공리 4번을 증명할 때 그건 각을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였었는데 그 얘기는 임의의 방향으로 보안카리 디스크에서 임의의 방향으로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쌍곡 직선을 그을 수 있다는 뜻이었었어요. 그래서 점 P에서 A라는 방향이 있으면 P에서 출발해서 A 방향으로 A와 접하는 그런 쌍곡 직선이 존재한다. 또는 이런 원이 존재해서
감마와 직교하는 그런 원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엡실론은 점 P에서 BP에 접하고 원가리 디스크와 수직인 그런 원을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P'을 이 델타와 엡실론의 또 다른 교점. 이쪽에 가면 여기 P' 있어요. P'.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OP와 그림이 조금 휘어졌는데 OP를 연장을 하면 이게 P'에서 만나요. 그때 이 교점이 이게 정확히 P의 반점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P'을 쓴 게 아니고 원래 P'은 어떻게 정했었냐면 델타라는 원과 엡실론이라는 원의 다른 교점으로 정했는데 그게 네, P의 반점이 된다고요. 왜 그렇죠? OP를 연장을 하면 네, 이 엡실론이라는 원은 감마와 직교하고 있으니까 엡실론의 내부는 이 바깥쪽으로 가야 돼요. 그죠? 마찬가지 델타도 반전하면 자기 자신이 유지돼야 되죠. 안쪽 부분에 있는 원은 바깥쪽 원으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은 이쪽 바깥에 있는 두 원의 교점으로 가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P'을 붙였어요. 그때 이제 각 A, P, B 이거에 그러면 네, 반전 인버전이 뭘까?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에 접하는 접선, 이 접선 A라는 접선이 이제 반전으로 이동이 되면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또 이쪽 방향의 접선 PB 방향의 접선은 PB' 이라는 방향의 접선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이제 반만 잊어버리고 엡실론과 델타만 보면 그 두 원의 교점 P와 P'을 연결한 이 선분을 대칭으로 두 개가 서로 네, 대칭이에요. 그죠? 또 이 엡실론과 델타의 중심을 연결한 그 선분에 대해서 이 그림이 정확히 대칭인 그림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각 A', P', B'과 그 크기가 같아요. 네, 크기는 같은데 같고, 자, 그림이 여기서 A 요각에서 각 A, P, B에서 각도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방향에 여기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각의 방향은 반대예요. 그렇죠? 네, 그게 이 반전사선이 가지고 있는 컨포멀리티. 네, 각의 크기는 유지되고 방향은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